예. 오늘 또 카메라 하나 켜는데 오늘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저도 이제 축구에 대해 관심 뭐 많습니다. 물론 축구를 이렇게 즐겨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 K리그가 어디가 우승했고 올해는 어디가 우승했고 올해는 누가 강등되고 올해도 누가 2부 리그에서 승격이 됐다 이런 것 자체를 다 보거든요. 아니면 FA컵이나 지금 코리아컵이라 요새 코리아컵이라는데 그 누가 우승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누가 우승했다 국가대표팀이 어렵게 돌아간다 이런 것 자체를 솔직히 저도 축구를 완전 좋아하고 광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 축구에 관심이 많고 이제 국가대표팀이나 한국 축구 돌아가는 거 K리그나 돌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하나 얘기한대요. 자, 우리나라 축구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이제 슬슬 이제 일본한테 밀리잖아.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2020년 넘으니까 2010년대만 하다도 일본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이기고 이랬는데 일본한테도 비슷하게 하거나 이기고 하는데 특히 성인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 2020년 넘으니까 일본한테 뒤지는 거 아닌가, 사실상 뒤지지 않나 이런 말도 나오고 해외파라든지 국제적인 경기력을 보면 확실히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못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말을 잡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나라 축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문제라는 게 사람마다 뭐든지 다 있겠지. 문제라는 건 다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축구협회 제일 위에서 지도층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딴 거 아니고 그게 문제. 그 사람들의 행정이나 시스템 이런 관점, 생각들 이런 것 추진 능력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밑에 선수들도 문제 있기 때문에 밑에 선수들은 별 문제는 없어.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아다시피 방금 말했지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을 이겨왔다는 거잖아. 특히 80년대, 90년대 때, 80년대까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상대가 안 됐지. 그리고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겨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완전 기적이라 기적이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인구, 유소년 시스템 조직이라든지 축구 인구라든지 시설 이런 거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긴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데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기적이에요, 기적 완전. 그러니까 일본이 유소년 저변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크고 물론 생활체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일본이 시설 지금도 우리나라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유소년 시스템도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옛날에 과거 80년대 90년대 일본 이겼다는 것 자체, 이겨왔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기적이다. 기적. 더군다나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렇게 대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겼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축구 환경, 인구, 축구 인프라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없다는데 완전 기적이야, 기적.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신체 능력 내가 봐도 일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장단점이 있는데 일본 사람보다 더 좋을 것 같아. 훨씬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장단점이 있겠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겠노? 유소년 시스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처럼 덕을 못 보는 게 우리나라도 유소년 시스템으로 많이 효과를 많이 좋아졌고 효과를 많이 받고 효과를 많이 본 건 사실인데 지금 일본만큼 덕을 못 본 게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징병제다. 징병제. 옛날에 허정무 감독이 축구 해설하면서 한번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사실이죠. 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지금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군대 문제가 운동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억수 진짜 하나의 벽이단 말이에요. 하나의 벽이에요. 하나의 벽이고 그 운동의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하나의 좀 좋지 않은 건 우리나라 좋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파가 일본보다 많아질 수는 없는 게 사실 다른 요인들 그겁니다. 징병제. 군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한다면 일본처럼 과감하게 못해. 그런 게 하나. 그러니까 해외파가 일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사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축구 이런 거 보세요. 축구 이런 보면 선수도 좋고 유소년 시스템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에도 많이 가가지고 유명한 천재도 많이 나오잖아.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가 이제 천재도 나오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만큼 덕을 못 보냐? 내가 봐 제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인데 축구협회 위에 사람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그게 사실이고 이 말에 다 공감할 거야. 그러니까 축구 행정을 하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 아니고 이런 행정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축구 행정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잖아요. 축구 행정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축구협회 이런 행정에도 행정을 할 때 그 잘해야 되는 게 앞으로 국가대표팀이나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뭐 이렇게 대안들 이런 걸 제시하고 또 시스템을 이렇게 잘 꾸려나갈 때 그런 행정력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협회 그 지도부들이 대한축구협회의 지도부들이 행정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야. 시스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축구협회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감독이 또 뭐 유소년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보고 뭐 3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플랜을 짜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 장기적인 플랜이 없고 너무 이제 뭡니까? 단기적인 일인데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야. 또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이번에 확실히 감독 뽑을 때도 그렇게 벤투 감독 물러나와서 그리고 벤투 감독 같은 경우 월드컵에서 16강 나가는 거 자체도 얼마나 좀 잘한 거단 말이야. 그중 한 히딩크 감독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점은 줄 수 있잖아 사실은. 근데 문제는 생각한 문제가 그 이후로 막 감독도 데리고 오는 것도 잘못 데리고 왔고 크리스만 감독 데리고 온 거 잘못 데리고 왔고 또 뭡니까 그 감독을 이제 경질하면서 그 위약금이 한 100억 원 나왔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가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새로운 감독을 뽑는데 홍명보 감독 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가 좀 국제용이 아니고 좀 국내용적인 그 국내용 솔직히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국제적인 감독이 아니라 국내용입니다. 완전 국내용 그런 홍명보 감독 데리고 오는 것도 보면 분명히 지금 이 대한축구협회장 정명규 회장이 확실히 그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어머니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 좀 잘못하고 있지. 사실 얼마 전에 전북현대가 어머니 우승했습니다. 그 전북현대를 포맥 감독인가? 포맥 감독이 이제 우승을 시켰는데 이 감독도 사실 대한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실 선임하지 못했던 것도 어머니 그 뭡니까? 그 정문규 감독이요. 이게 어머니 잘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클리스만 데리고 오는 거라든지 홍명보 감독을 데리고 온 것도 분명은 그 정문규 감독이 다른 계산이 있었다. 분명히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물론 축구협회 발전보다는 그런 다른 계산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동영상에 분명히 있어요. 뭐 축구 그러니까 저 클리스만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좀 넓어지기 위한 계산, 국제적으로 좀 국제적인 아니면 정문규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잖아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계산이 있었고 또 홍명보 감독도 데리고 온 것도 당시 뭡니까 다른 이것도 분명히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분명히 계산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다른 계산이 있었고 또 홍명보 감독도 그걸 거절을 못한 것도 분명히 말이니까 대한축구협회 지금 찍혀버리면 나중에 감독직 물러나서 대한축구협회 행정직을 하는데 뭐 전무이사 예전에 전무이사도 했거든요. 그 행정직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뭐 다른 계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문규 감독이 확실히 이게 분명히 그 행정 시스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없는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또 뭡니까? 지금 지금 아시안 지금 4차 예선 그래요.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진출 확정되는데 지금 4차 예선까지 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중동 팀에서 오일머니로 이제 AFC에 이제 뭡니까? 오일머니로 뒷거래를 해가지고 뭡니까? 뭐 카타르나 사우디가 홈 경기 했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경기 일정을 자기한테 카타르나 사우디한테서 유리하게 해준 이런 사건을 위해서 지금 뭡니까? 지금 피파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호주가 동아시아 따로 이제 뭡니까? 동아시아 협회를 따로 떼가지고 AFC에 나와서 동아시아 축구 협회를 따로 나와서 우리들끼리만 이제 다시 뭡니까? 중동 저렇게 텃세를 못 버티겠다. 더 이상 중동 축구가 이제 중동 축구 쪽에서 오일머니로 이제 뒷돈 거래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자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뭐 이런 거래 가지고 이제 협회를 따로 만들고 이제 월드컵 예선도 동아시아 뭐 이게 따로 하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정몽규 협회 회장이 뭡니까? 지금 AFC도 문제가 많은데 정몽규 협회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못 써준다는 것도 어머니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 그냥 정몽준이 있을 때는 좀 틀렸지. 정몽준은 확실히 피파 부회장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서 불이익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정몽준이 좀 그 역할을 잘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문준 얘는 협회회장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회장이고 또 동시에 뭔가 피파 협회 부회장 했을 때 그게 확실히 그 뭡니까 그 정몽준이
정몽주 축구협회장이 사실 잘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몽준하고 정몽규 회장이 서로가 사촌이라고 하대. 근데 문제는 정몽규 지금 회장이 뭐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물론이고 해외 피파 나가서 축구 외교도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또 지금 중요한 건 저 같은 부산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이 제가 알기로는 농구, 축구, 야구 이 3대 스포츠는 다 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팀들이 특히 야구, 축구가 지금 별다른 그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롯데가 이제 가을 야구에서 이제 전반기까지만 한 3위 정도 해가지고 뭐 가을 야구가 8년 만에 유력하지 않냐 뭐 이런 말이 나오다가 결국 내려앉혀가지고 탈락을 했거든요. 가을 야구에. 근데 문제는 지금 부산 아이콘즈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축구팀인 부산 아이콘즈가 지금 이제 2부 리그에서 지금 도대체 지금 1부 리그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8년 정도. 근데 지금 한 번 20년 동안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지금 2부 리그로 지금 이게 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한 문제는 부산 아이콘즈의 단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몽규 회장이거든요. 근데 정몽규 회장이 지금 문제는 뭡니까? 부산 아이콘즈에 지금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근데 부산이 롯데라는 야구만큼은 뭐 인기는 없었던 옛날 축구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옛날 부산 대우로야지 있을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축구 보러 구덕운동장에 축구 보러 한번 갔었고 그 뭡니까 그 내 축구하는 봐서 김주성 선수는 또 실제 그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95년대 김주성 선수도 진짜 본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 대우로야지가 진짜 잘했어요. 김주성 선수 있었을 때하고 제일 인기 많았을 때는 안정환 선수가 있었을 때는 진짜 그 대우로야지가 진짜 너무 인기 많았습니다. 진짜 인기 진짜 너무 많았어요. 안정환 선수.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가 뭐 테리우스가 이탈리아 뭐 전 골 넣은 거로 유명한데 사실 부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전부터 그 안정환 선수 더 유명했어. 대우로야주의 꽃미남 선수를 그 스타플레이 출신으로서 진짜 유명했단 말이야. 그래 그 대우로야주 그 안정환 선수 보러 와 진짜 저 축구 진짜 많이 보러 와 사람들. 그리고 그때 진짜 인기 축구 대우로야주가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 분부라 야구만큼은 아니었어도 롯데 자이언츠만큼은 야구만큼은 아니었어도 그 부산 대우로야주가 옛날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뒤로하고 뭡니까? 지금 성적도 안 좋고 또 동시에 부산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성적 안 좋으면 이제 안 보는 게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산 아이콘즈가 지금 2015년에 2부 리그로 떨어나시고 나서 뭡니까? 20년 동안 한 번 다시 1부 리그로 강등 승격되고 나서 그 이후로 또 떨어지고 나서 뭡니까? 계속 지금 거의 막 10년 가까이 거의 2부 리그에 주로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지금 아까 말했지만 정몽규 회장 단장인 정몽규 회장이 지금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산 아이콘즈가 지금 올해도 지금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하대 보니까 지금 5위, 6위를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격 플레이오프로 나가려면 최소 5위를 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근데 5위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 그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말해서 그 정몽규 협회장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대한축구협회장 위에 지도부나 대한 정몽규 협회장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이단 말이야. 자기 축구 행정을 잘 못하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자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를 못하고 있다. 제대로 시스템 자체를 행정이나 시스템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정몽규 협회장이 축구 외교도 잘 못해요. 지금 정몽준 때보다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축구라는 게 사실 좀 내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도층 특히 축구협회장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이 진짜 문제단 말이야. 그게 제일 문제 같아요.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인가 정몽규 협회장이 지금 한 십몇 년 넘게 정몽규 회장이 이제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 문제도 있지. 사람들도 분명히 축구인들이 분명히 그 주위에 축구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축구인들이 뭡니까? 분명히 정몽규 회장이 사실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자질이 좀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또 돈 문제가 있단 말이야. 좀 이해가 가는 게. 뭐 돈이 좀 스폰이 돼야지 대한축구협회 잘 돌아가고 또 돈이 좀 있어야지 이제 뭡니까 뭐 국가대표팀이나 유소년 이렇게 시스템에 지분을 많이 되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이제 정몽규 협회장이 얼마 전에 다시 재선을 했는데 지금 13년 이후로 지금 한 12년 14년째 지금 뭡니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정몽규 협회장을 지금 뭡니까 연임을 못하게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 연임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정몽규 협회장을 자꾸 이끌어줘야 되는, 뽑아줘야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 건 엄연히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땅 없고 지금 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는 위에 지도부들이 제일 문제다. 그 사람들이 똑바로 말하면 분명한 건 한국 축구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